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원도심권 고도 제한을 일부만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원도심의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방위사업청에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점유 기간만 30년이 넘는데 이용료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 평화공원이 가을 국화꽃 향기로 가득합니다. 화려한 국화 전시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시가 원도심권 고도 제한을 일부만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는 원도심 전체 25개 고도지구 중 16개는 그대로 둬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옥상 위에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입니다. 부산시는 1972년부터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동구에서 서구로 이어지는 망향로 8.9km 일대를 고도 제한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삼복도로 아래에서는 도로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삼복도로 위에서는 구간마다 10에서 30m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6.25 피란 시절 당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해안 쪽은 높은 아파트와 빌딩이 질비해 바다를 가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근처에서 전부 다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보였는데 왜냐면 밑에서 바다에서도 이쪽에 전부 다 보였는데 지금 다 가리나니까 깝깝하지요. 지금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어르신들만 있고 이러니까 집이 좀 노후되고 이러니까 빨리 이게 지금 풀어야 무슨 다른 조치를 해야 이 개발이 되지. 그래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도심권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도 삼복도로 고도 제한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0년간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지역 간 불균형 등을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면 삶의 질이 하락하고 도심이 낙후되면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 됩니다. 도시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면 우리의 부산도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의 고도 제한 규제가 만들어낸 이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들은 삼복도로 이뤄 고도지구 전면 폐지와 삼복도로 맞춤형 도시관리계획 마련 등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오는 2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의 대응을 돕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금이 실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 인구 감소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가 뚜렷한 곳은 원도심 지역, 부산 서구도 이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 서구는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2년 60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80억 원, 올해 64억 원 등 모두 204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실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와 동떨어진 관광, 건축, 리모델링 사업 등의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이라든지 또는 의료 R&D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조 인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서구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0만 5천여 명에서 지난해 10만 4천여 명, 올해 10만 3천여 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는 대응 기금의 예산 집행률이 낮지 않다는 입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주거 공간 개선을 위해 예산 집행률은 50%에 가깝다며 평균 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 사업이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다 완성되기 어려워서 조금 집행률이 외부에서 보시는 것만큼 안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평균 이상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의 지방 소멸 대응기금. 저도 못 쓰는 돈의 실효성 논란 속에 지역 주민들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과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가 방위사업청에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수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점유 기간만 30년이 넘었다는데 이용료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있는 방위사업청 소유 시설입니다.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한 동과 주차장, 체육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로부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무려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액은 6억 1,700만 원.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5년간 사용료입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시소유지의 국가시설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산하 출자 출연 기관은 예외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가 애초부터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변상금 부과에 나섰지만 행정 조치가 늦어져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부산시는 2019년도에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방사청에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만은 행정편의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 되었고 지금까지 또 5, 6년 정도가 더 흘러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시민들이 또 부산시에서 받을 수 있던 변상금 5억여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방위사업청의 변상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 청은 법리 검토를 거쳐 납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는 현 시유지와 남구에 있는 부산 여성회관 재건축 부지 중 국유지의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평가 방식에 따라 차입금의 발생 유무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협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가을의 전령사 하면 단풍 말고도 국화꽃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부산 평화공원이 가을 국화꽃 향기로 가득합니다. 화려한 국화 전시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평화공원이 진한 국화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형형색색 활짝 핀 국화로 만든 각종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화려하고 웅장한 꽃 궁전에 온 듯합니다. 단풍이 물들기 전에 도심 속 공원이 가을 옷을 먼저 갈아입었습니다. 전시된 형형색색의 국화꽃은 어른과 아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국화가 알록달록하고 꽃이 너무 이뻐서 가을에 국화꽃 구경하러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국화꽃 외에도 희귀 수종을 이용한 정원과 계절 초화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평화공원 리모델링 이후 국화꽃 향기로 물든 첫 평화공원 국화 전시회는 11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국화 전시회 시작에 맞춰 평화공원 일대에서는 유엔 평화축제도 열립니다. 세계인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축제로 평화 퍼레이드와 평화 콘서트 등 34개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7개국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유엔 참정국 전시, 한국 전쟁 음식 체험 등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평화공원에서 가을꽃 국화를 만끽하고 축제도 즐기며 일상의 피로를 풀어보면 어떨까요?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서울은 강남북이 불균형하게 개발되면서 도심 곳곳의 편차가 심각합니다. 오늘은 성동구 성수동이 중공업지대에서 서울의 대표적인 이른바 핫플로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알아봅니다. 지자체와 성수동 입주기업, 지역 상권의 협력과 노력을 살펴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의 버추얼 캐릭터 지적재산권인 웨이드. 최근 싱글 앨범도 낸 디지털 아티스트 웨이드에 참신하고 기발한 디제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1인칭 슈팅 게임의 홀로그램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게임 속 장면에서 튀어나오는 홀로그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현실 세계의 상품이 기다립니다. 얼마 전 성수동에서 펼쳐진 크리에이티브 성수의 한 전시회입니다. 성수동에 입주한 문화창조 기업들의 기술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자리로 기업은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이고 시민들은 첨단 문화를 즐깁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축제에는 300여 곳의 문화창조 기업이 참여했고 내년에는 500곳의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크리에이티브 성수는 이처럼 성동구의 성수동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고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그 핵심은 문화창조 산업입니다. 성수동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2010년 지정된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컸습니다. IT와 R&D 같은 첨단 업종이 들어올 경우 용적률을 최대 560%, 높이는 최대 84에서 120m까지 완화해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성수 1, 2가동 중공업지대 지구단위 계획도 마련되면서 첨단 산업 육성과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에 활기를 띨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성동구의 변화에 대해서 그 성수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계획 관리를 위한 그 첨단 산업 거점 조성도 하고 문화 도시 조성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라는 그 세 가지 목표 아래에 이번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생겨나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 이른바 둥지 내몰림. 성동구는 지난 2015년 서울 숲길 일대를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역 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주와 임대료 안정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고 임대료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을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대신 해당 건물에는 최대 30%까지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건물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는 지난해 성수동 전역을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구역에 해당하지 않던 성수역과 그 연무장길 일대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좀 핫플레이스로 급부상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거기에 그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성수동 전역에서 좀 임대료 상승의 조짐이 보여서 이번에 기존보다 8.6배 확대한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붉은 벽돌 건물 조성 사업은 성수동을 지금의 핫플로 있게 한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수동 중공업지대까지 확대됐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유명 여행 문화 잡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에 등극했습니다. 1960년대 공업단지로 조성돼 인쇄업과 수제화 제작업체가 가득했던 성수동. 지자체와 입주기업, 지역 주민들의 협력으로 오래된 공장과 창고는 카페와 문화시설로 탈바꿈되며 첨단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 서부지부는 16일 아름다운 가게 사상점에서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한 물품 기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증된 물품은 의류와 잡화, 도서 등 천여점으로 하루 동안 판매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최근 수영구 분양아파트 1순위 청약이 성공적으로 마감되면서 부산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다는 보도했었는데요.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도 서울과 유사하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최근 1순위 청약이 마감된 첫살의 이후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던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사가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분양가 할인에 나섰습니다. 분양 시장에 이어 입지가 우수한 상급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도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전통적인 상급지인 해운대구 마린시티 등에서 최근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집값은 평균적으로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산 지역 하반기 분양 시장은 인기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의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것처럼 부산의 경우에도 인기 주거 지역 경우에는 분양가 상승과 관계없이 이 지역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 경쟁률에 나서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반면에 나머지 지역은 고분양가로 인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부산 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양극화 현상으로 청약 시장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지켜만 보던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을 조금씩 움직이게 합니다. 현재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우려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지만 이러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택시장이 조금 활기를 띠고 정상화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곳들은 거래나 집값이 회복되는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부산에서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하반기 분양 시장은 어디서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북구 금곡동 소방서로 쓰이던 가건물이 철거 위기 끝에 청년 작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청년 작가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북부 소방서입니다. 이 자리에 있던 금곡 119 안전센터는 새 소방서가 지어지는 동안 바로 옆 컨테이너 가건물을 사용했습니다. 3년가량을 사용하고 새 청사가 열린 뒤엔 1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가건물을 짓는데 3억 7천만 원, 철거하는 데는 1억 원이 필요해지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됐습니다. 북구는 이곳을 청년 작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땅은 부산시가, 건물은 소방본부가 북구에 무상으로 임대해주면서 가능했습니다. 소방서 흔적을 살려 이름은 스페이스 119입니다. 금곡동에는 이제 우리 복지관도 많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청년 예술가들이 유입대가 들어오면은 동네도 젊어질 것 같고 또 공간이 활성화되다 보면은 지역 상권도 좀 잘 것 같아서. 소방차가 있던 곳은 커다란 스튜디오가 됐습니다. 소방관 숙직실과 사무실 등은 청년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단장됐습니다. 리모델링은 철거 비용의 절반으로 가능했습니다. 연극과 공예, 만화 등 다양한 분야 7팀이 입주할 예정인데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연습 공간이나 창작 공간을 가지는 게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매달 월세나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서 뭔가 좀 예술 활동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점이 좋죠. 그냥 꾸준히 할 수 있고. 입주 작가들은 금곡동 주민들과 교류하며 예술 교육을 비롯해 마을 축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곡에는 지역 공동체가 많거든요. 그래 그분들하고 협업해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같이 다른 팀을 만들어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거 활동을 할 거거든요. 오는 19일 금곡동 일대에선 재활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국 수선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옷 수선과 자전거 수리, 관련 전시와 공연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빈 건물이 변신한 스페이스 119의 개소식도 함께 마련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문화계 소식입니다. 부산 콘서트홀과 오페라 하우스를 운영하게 될 시산하기구인 클래식 부산이 영화의 전당과 손잡고 발레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용수들의 군무 속에 남녀 주역에 어우러진 춤이 돋보입니다. 클래식 발레의 정수라 불리는 작품 파키타의 한 장면입니다. 물결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움직임을 표현한 무용수들의 춤도 이채롭습니다. 다음 달 첫 선을 보일 창작품 샤이닝 웨이브의 일부분입니다. 클래식 부산이 영화의 전당과 손잡고 준비한 발레 시즌 공연장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영화의 전당이 함께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지금 오페라 극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 또 영화의 전당이 이런 소규모의 발레나 조그만 음악 공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겠는가. 부산 발레 시즌은 창작품 샤이닝 웨이브와 해설이 있는 발레 갈라 콘서트인 화이트 발레 소네트로 구성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엔 부산 오페라하우스 발레단의 참여로 젊은 무용수들의 열정적 무대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케스트라는 작곡가이자 색소폰 연주가인 손성재 씨가 지휘를 맡아 음악적 깊이를 더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발레 아직은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발레라는 장르가 처음으로 부산시와 또 영화의 전당과 부산 시민들을 위한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반짝이는 파도, 샤이닝 웨이브, 이게 작지만 큰 파도가 돼서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다는, 저는 이 부산 발레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전체 제목을 샤이닝 웨이브라고 지었습니다. 클래식 부산은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오페라와 발레 전문 극장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시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부산 발레 시즌 첫 공연인 샤이닝 웨이브는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화이트 발레 소네트는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모두 영화의 전당 하늘연 극장에서 선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